오늘 홈케어 관련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집에 홈케어 기계 있어요? 맞다. 궁금하다. 나도 없어요. 피부과 원장님들은 홈케어 하세요? 저희는 좋은 기계가 병원에 있는데 홈케어 기계가 왜 있겠어요. 맞아요. 제가 기계 고르는 기준은 내 얼굴에 하고 싶은 거랍니다. 맞죠? 그러면 홈케어를 사면은 병원에 안 와도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홈케어는 가정용이라는 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허가와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고출력 장비들인 거고, 가정용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엄청 안전성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니까 효과 면에서는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장비랑은 비교 불가. 맞아요. 비교 불가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걸어가려고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약간 그쵸. 그러니까 걸어서 미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언젠간 도착할 거야. 근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정용 기기를 사서 피부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 맞아요. 이게 그런 보통 게 중요하지. 홈케어 하시는 분들 피부가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개인의 니즈와 만족도의 차이겠지만 홈케어를 하시는 정도의 노력을 맞아. 하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맞아. 잠도 잘 자고 열심히 보습도 잘하고 사실 우리가 보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덜 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치. 저는 그래요.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뭐든지. 근데 얼마나 좋아져요라는 이제 명확한 아웃컴이 어느 정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안 하는 거보단 나아요. 안 하는 거보단 나아요. 애매.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썼던 거는 갈바닉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이온토 흡수, 뭐 화장품 앰플 흡수시키는 바르고 거. 흡수시키는 거. 그거는 바르는 거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흡수가 당연히 더 효과가 잘 되니까 있죠.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웃컴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옛날부터 왜 엄마들 중에 우리는 피부 우리 K뷰티가 발달하기 전에 미용 시술을 흔하지 않던 시절에도 누구는 좀 로션 열심히 바르는 엄마는 그치. 뽀얗고 예쁘고 또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 많이 상하셨고 차이가 뭐 그런 나죠. 차이가 나듯이 이게 모든 방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홈케어 기기는 30만 원이거나 혹은 100만 원이거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피부과 가서 100만 원 쓰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게 그건 너무 다르지 않나. 네. 그치.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서 사면 이거를 몇 년을 쓸 거잖아. 근데 이것만 하고 병원을 안 간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병원도 갑니다. 그쵸.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 니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병원도 가서 시술도 받고 이것도 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시술 받고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이 마스크 있죠. 그쵸. 매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매일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목에도 뭐 바르고 올려야 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든지 과하면 안 되니까 사실 매일 하는 거는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 그럼 피부과 갈 돈 아껴서 홈케어 기기를 살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홈케어 기기도 사고 피부과도 가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약하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걸어서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갈바닉 장비도 있고 고주파 장비도 있고 그 하이프라고 하는 울세라 같이 그런 거 가정용 버전도 있고 또 그냥 LDM 같은 초음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LDM하고 가정용 LDM하고 비교를 하자. 그럼 일단 가격도 한 몇 배야 엄청 차이 날 거고 에너지 이 파워와 이 헤르츠랑 이런 거를 따라서 만들기는 했던데 그거를 다 충분히 구현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집에서 뭐 이것저것 바르고 예민한 피부에 이거를 조금 해주면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로 막 내가 아토피가 있던 사람이 그걸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와서 뭐 울세라 하는 만큼의 리프팅 효과를 얻겠다.
가정용 하이프 장비로. 그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진짜 봐요. 우리 그 좋은 장비로 좋은 아웃컴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써도 진짜 그치. 열과 성을 다해도 고객님을 만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가정용 장비는 만족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맨날 내 얼굴에 그쵸. 내가 하니까. 근데 그 정말 이제 지치지 않고 그냥 늘 그렇게 루틴화된 어떤 관리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정말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정용 케어로 홈케어를 했을 때 그 적정 나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이 나이부터 시작을 해라.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없고. 요새 점점 더 우리 피부과 시술도 나이가 어려지죠. 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관리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근육이 힘이 있을 때 운동하면 근육이 더 잘 생기듯이 피부가 좋을 때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세포들이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 훨씬 좋은 아웃컴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50대는 50대 같아 보이지 않고 70대도 70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좋아지긴 했지만 관리도 진짜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진짜 관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용 관리기기나 병원에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가정용 기기도 사고 병원도 갈 만큼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근데 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보통 뭐 너무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뭐 효과가 없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걸 해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너무 뭐 그런 말 많이 듣는 뭐 너무 실을 일찍 넣으면 뭐 나중에는 뭐 더 늘어져.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콜라겐이나 우리 피부 구성 물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질이 어떤 항아리에 차인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할 때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막 우리 세포가 계속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성장할 때 막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최대 맥시멈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까먹고 사는 거예요. 성장이 끝나고. 그 애기들 피부는 진짜 좋잖아요. 근데 계속 까먹는데 이거를요. 빨리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빠진 독이라고 하거든요. 구멍이 나서 계속 새요. 이 구멍의 크기는 만성 염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구멍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막 줄어가요. 그럼 시술은 뭐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다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을 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면 그 물이 만들어지는 어떤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 안에 그 물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젊으면 그 공장이 많아요. 100개, 1000개 이렇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공장도 줄어요. 공장 가동률이 개수도 떨어지는 줄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돌아가는 속도도 줄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맞아. 그리고 항상 좀 질문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거 하면 효과가 얼마나 가요? 그렇지. 근데 유지기간. 유지기간. 근데 그 밑빠진 독의 구멍을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밤새 이제 넷플릭스 보고 잠 안 자고 감자칩 먹고 몸에 염증 되는 거 술 먹고 막 이러고 시술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 구멍을 크게 만들면 금방 사라질 거고요. 그치.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면 오래 갈 거예요. 그쵸. 그 만들어내는 콜라겐의 양도 개인차가 있고 잃어버리는 속도도 개인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맞죠. 계속 물을 붓는 사람이 안 붓는 사람보단 나아요. 어차피 구멍은 우리 모두 뚫려 있어요. 저도 뚫려 있는걸요. 일이 좀 고되면 얼굴이 벌써 퀭해지고 맞아. 막 콜라겐 검해지지. 빠져가지고 했다가 또 잠 잘 자고 좀 잘 먹고 그러면 좀 또 좋아지고. 아직은 살아나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이 리커버리 되는 그 속도가 느려져요. 맞아.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그 선글라스 꼈다 뗐는데 여기 자국 진짜 오래 가는 베개 거. 자국 오래 가는 거. 그게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자주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멍이 큰 사람들은 자주 해야 될 거고요. 맞아. 구멍이 작은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려서는 나쁜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어려서라는 개념이 뭐 10대 뭐 18짜리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20대 넘어서 성장을 마치고 이제는 잃어버리는 시간들일 때 조금 잃어버렸을 때 채우는 거는 진짜 쉽죠. 적은 돈으로
조금만 가능해요.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장 가동률이 너무 좋아서 그치. 네. 이만큼만 하면 이만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아웃컴이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막 어렸을 때 하는 게 따봉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가전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얘도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해라. 만약 사게 되면 사게 되면 만약 사게 되면 너무 매일 하지 말자. 매일 하면 또 안 돼요? 그럼요. 뭐든지 피부에 지나쳐. 지나쳐. 원래 피부는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문지르는 거 제일 자극적이에요. 하지 말라고. 플랜지 티슈 쓰지 마라. 러빙이 제일 나쁘다. 손을 안 대야 된다. 근데 기계로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좋을 수가 없죠. 너무 초반에 달리지 마세요. 뭐 기계 사면 막, 그렇지. 초반에 막 초반 달리지. 달려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죠. 근데 사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정말 그거 의지를 굉장히 높게 해서 뭐든지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꾸준히 그래, 꾸준히 할 생각이 있으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치지 않게 꾸준히. 어떤 루틴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쵸, 로션을 바르는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루틴을 잘 만드시는 분, 뭐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너무 이렇게 단시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